안녕하세요, 건달홍사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무목 식재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하는 걸 보면은 저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기존에 알았던 분들하고 조금 약간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걸 빨리 눈치채신 분이시라면 다른 데 가서도 쉽게 이해를 하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우선 식재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목인데요. 이거는 품종은 뉴아노보입니다. 뉴아노보고 우선 가지를 자르고,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굳이 이런 어린 묘목들이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옆으로 쓸데없는 가지들 이런 것들 남겨놔 가지고 성장을 굳이 방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얇은 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 그리고 가운데로 반대로 넘어간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자라면서 얘네들이 위로 계속 뻗어나가니까요, 굳이 다른 가지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얘들을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묘목 식재할 때나 삽목할 때 블루베리는 굳이 미련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뿌리가 많이 이렇게 쩔어 있잖아요. 좀 쩔어 있습니다. 이제 물을 줬는데, 그러면 이거를 식재를 이제 좀 해보겠는데요. 자, 블루베리 식재를 할 때는 너무 깊이 박으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위쪽으로 얇게 박으셔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맨 윗부분에서 한 1에서 2cm 정도? 2cm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2cm 정도만 위로 올라가도록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자, 박을, 그리고 삽목을 했을 때 나무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심을 때 대각선으로 돌려가지고 나무가 반드시 올라갈 수 있도록 위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에서 최대한 윗부분에 닿는 부분에서 한 1, 2cm 정도만 덮일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얘가 수평이 되게끔 맞춰 놓으면 나중에 자랄 때 뿌리가 가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용토 밖으로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박으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얇게 박으셔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묘목 식재를 했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저거 왜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 중에 혹시 처음에 왜 제가 뿌리를 자꾸 막 쪼물딱 거리면서 뿌리를 다 뜯었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블루베리 처음에 심으실 때, 이렇게 심으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잘못하는 것 중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얘를 피트모스를 반죽을 해요. 물을 너무 많이 묻혀요. 그러면 옮기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반죽을 한 다음에 얘를 누르거든요. 꼭꼭. 이 누르는 데서 첫 번째 실수가 돼요. 피트모스는 굳이 꼭꼭 눌러가지고 단단하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뿌리가 활착이 안 되고, 또 두 번째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얘가 뿌리가 활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쪼물딱쪼물딱거리는 이유가 이 뿌리가 엉켜 있는 거를 부셔가지고 옆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묘목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잘못하는 점이 뭐냐면 이 뿌리가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몰려 있는데 그걸 그대로 심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뿌리가 활착되는데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얘들은 심어놔도 뿌리가 활착이 안 돼요.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나가질 않아요. 나중에 보면 나무가 크지 않고 혹은 죽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들 보면 뿌리가 뭉쳐 있는데 그대로 심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블루베리 전문 농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좀 적은데 묘목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다 담궈서 해면시킨 다음에 뿌리를 일일이 펴주는 거예요. 펴준 다음에 심으면 되는데 문제는 취미농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전문농들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최소 몇백 그루인데 그걸 어떻게 물에 담궈서 다 풀어 제끼고 있냐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뿌리를 과감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뿌리를 이렇게 하나씩 떼면 돼요. 떼면 되는데 이거를 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떼가지고 옆으로 활착이 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계속 이렇게 으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으깰 때 미리 물을 묻혀 놓으세요. 물을 묻혀 놓으면 좀 더 수월하고 말라 있으면 피기가 정말 힘들어요. 손으로 으깨도. 그러면서 이거 으깨면 자 으드득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으드득 소리가 들거든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뿌리가 끊어지니까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에를 이거를 싹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굵은 뿌리까지 전부 다 잘라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해서 겉에 있는 뿌리들 조금씩 잔뿌리 떨어진다고 해도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한 다음에 자 눌러서 깨가지고 사방으로 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식재를 하시면 식재를 처음에 했을 때 블루베리가 뭐 죽거나 성장이 더디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식재를 한 다음에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피토모스에 물을 줄 때 물을 많이 주라고들 다들 배우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가르쳐줘요.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얘는 흡수를 안 해요. 얘한테 화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해보세요. 그 화분에 관수 스틱 꽂고 1시간 동안 물 줘보세요. 그런 다음에 파봐요. 그러면 물이 얼마나 젖어 있나. 1시간 동안 물을 주는 것보다요 차라리 3분에서 5분 동안 한번 주고 한참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또 5분 주고 10분 정도 있다가 한 5분 주고 그렇게 3번에서 5번 주는 게 물이 더 잘 흡수가 돼요.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는 1년이 지나도 이렇게 파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그 안에는 말라 있어요. 피토모스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이 잘 먹게 하려고 이거를 막 믹스를 해가지고 물에 반죽을 해서 넣는 건데 그러면 흡수가 잘 되기는 해요. 그런데 묘목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묘목은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과습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얘는 지금 뿌리가 요만큼만 있잖아요. 지금 요만큼만 있는 상태예요. 요만큼만 있는 상태인데 물을 여기에 맞게 줘요. 이 전체에 맞게. 그러면 당연히 과습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얘가 필요한 부분은 딱 요 공간인데 뿌리 없는 부분에다 굳이 물 줘가지고 과습 상태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는 거면 뿌리가 나간 만큼 딱 요만큼에 들어가는 그 정도 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물이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얘는 말라 있으니까 얘가 물을 흡수해 버리니까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동안 물을 줘도 얘는 안 젖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젖냐, 뿌리가 자라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쭉쭉 옆으로 자라가면서
공간을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가 자란 만큼으로 물이 점점 더 스며들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물을 줄 때 주의사항은 얘가 뿌리가 있는 요만큼의 사이즈에 맞는 물 양만 주시면 돼요. 굳이 이 화분 크기에 맞춰서 물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식재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또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폴라이트가 없어요. 그죠? 저는 삽목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식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피트모스 100%만 사용을 합니다. 피트모스 100%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과습으로 죽을 수 있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년에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요. 지금 시험으로 하도 말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까지 100% 피트모스로 식재를 하고 몇 년 동안 뿌리가 문제가 생겨서 죽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논란이 많은 품종을 하나 100% 피트모스로 식재를 했고, 지금 올해 3년째 크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더 키운 다음에 내년에, 올해가 4년째구나, 내년에 더 키운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왜 제가 피트모스 100%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트모스 100%를 사용해도 왜 문제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돌은 수분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치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작물한테 주지는 않아요. 자, 이게 포인트인데, 자, 그래서 그 원인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제가 피트모스 100%를 사용하고도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에 영상을 새로 찍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하시고 싶은 말들이 좀 많으실 수 있어요. 그치만 우선은 참아 보시고 한번 내년에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는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심을 때 너무 꼭꼭 눌러가지고 단단하게 눌러서 심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묘목은 물을 화분 넓기에 맞춰서 주실 필요 없고, 뿌리가 나가 있는 요만큼의 공간에만 맞게끔 물을 주시면 된다. 그러면 어린 묘목들은 과습에 안 걸리고 잘 클 수 있고, 심기 전에는 항상 뿌리를 어느 정도 좀 찢어가지고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된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묘목을 심고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생각을 또 하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농사를 귀농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종에 대해서, 그 작물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농사를 배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작물을 키우는 분들은 그 작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런 쪽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짓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장단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 말을 왜 하는지 그 원리를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작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막 가서 그냥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말이 다 달라. 근데 그 말이 또 다 맞기는 맞아요. 근데 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이미 이 작물에 대해서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게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생초보들이 아무데나, 카페 같은 데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카페에서는 글 되게 많이 올리면서 정말 대단하게 크게 막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농장에 가서 보면
절대 그 사이즈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평당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된 상태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거짓말을 치는지 아니면 자기가 묘목 팔아먹으려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나쁜 의도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가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알게 돼요. 그래서 농장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진실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의외로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 말이 맞고 B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왜 맞고 왜 틀리냐?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환경과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방식이 그분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그 갭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줘도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가도 말이 옳고 저기 가도 말이 옳고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고 가시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거짓말 치고 뭐 되게 잘하는 척 있는 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화 몇 번 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충분히 거르고, 진실, 이제 그 와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그런 분들하고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충분히 그 작물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면들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를 할 정도 생각을 할 만큼 그 능력이 안 되면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남들이 많이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옳은 방식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영상이라서 이제 구체적인 좀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너무 꽉 누르지 말 것. 심기 전에 뿌리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어서 막 잡아 뜯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찢어져도 괜찮으니까 뜯어서 퍼질 수 있게 하고, 이 묘목이 뿌리가 나온 사이즈만큼만 물을 주고,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묘목을 성공적으로 심으실 수 있고요. 묘목을 심은 상태에서 바로 거름을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모르고서 그냥 주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워가지고 나무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거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